안녕하세요. 7월 5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미국은 오늘 휴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좀 연장으로 휴일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은 일단 4th of July라고 인디펜던스 데이예요. 이제 독립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날이랑 이 주가 상당히 큰 타이밍이어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는 4일이 인디펜던스 데이였죠. 근데 이제 대체 공휴일로 오늘 쉬고 이번 주는 그래서 이벤트가 이렇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뉴스로 별로 그렇게 없는데 일단 간단하게 뭐 몇 개만 있고 뭐 새로운 거 하는 회사들도 몇 개 있는데 그걸 공유 드리고 오늘 가장 큰 얘기는 아마 중국의 디디에 대해서 디디 크랙다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일단 중국의 정부가 지금 디디가 개인정보를 좀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리스트릭션을 줬어요. 앱스토어에서 디디를 없애라. 중국에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해가지고 새로운 다운로드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뭐 기존에 있는 사람은 사용할 수 있다는데 이거로 인해 가지고 디디가 지금 나와 가지고 매출이 좀 줄을 거다. 중국 매출은 좀 줄겠지만 그래도 뭐 글로벌 비즈니스는 계속 컨티뉴 할 거다 하는데 디디는 그래도 중국이 좀 크잖아요. 아무래도 중국 회사고 중국에 많이 인볼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은 뭐 이 IPO 한지 거의 뭐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지금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이제 불신이 또 생기는 그런 이벤트인데 중국이 글로벌 스테이지에서 좀 자기 이 좀 키워드가 되는 뭐 프라이버시 이런 거를 좀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플레이어, 글로벌 리더로 격식을 차리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밖에 입장에서 볼 때 물론 저도 중국 내부 사정이랑 중국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할 수는 절대 없지만 모르죠. 네, 상당히 중국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느낌은 많이 들고 있고 중국에서 정부가 어느 때든지 이 테크 컴퍼니들의 지금 일단 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잭 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지금 프레셔를 주고 있고 글로벌 컨센서스를 좀 가지고 오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현명하게 가고 있지는 않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디디도 좀 일주일 했는데 그때 엔트 파이낸셜 IPO도 취소시키고 지금은 디디 IPO 하자마자 이런 크랙다운이 있었고 타이밍이 상당히 딜리버릿하다고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중국 차이나 스톡들은 좀 위험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또 다른 추가적인 뉴스 얘기하면 이제 PMI 데이터가 이제 중국이랑 EU에서 나온대요. 월요일날.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데 아마 중국 거는 이미 나왔을 거고 저는 이제 다른 거를 하고 있어가지고 못 봤는데 네, 그런 얘기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거는 수요일 날에 FOMC에 저번 달에 있었던 거 이제 미니츠가 나온다고 해요. 그럼 미니츠는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화에서 이제 수요일 날부터 도대체 어떤 느낌으로 뉘앙스로 테이퍼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 각각 멤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하는 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장이 좀 많이 바뀔 수도 있고 그 전부터 이제 바뀔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요즘에 계속 인베스팅 펌들이 좀 이제 캐피털을 좀 락업하고 있다. 우리는 돈을 좀 현금화를 시키고 있다. 현금을 모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피어 빌딩을 하고 있는데 저 입장에서는 지금 캐시아웃을 할 건가 이제 고민이 되고 있는데 일단 마켓 타이밍 하기도 힘들지만 이 두려운 건 맞아요. 저도 지금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마음도 떨리고 있고 내가 이걸 자산을 또 다시 캐시아웃을 해가지고 수익을 좀 다시 좀 굳혀야 되나 지금 이런 고민도 하고 있지만 지금 하반기 들어가기 전에 물론 전반기랑 하반기랑은 상당히 다른 시츄에이션이 될 거고 다른 게임 플레이가 이제 펼쳐지는 타이밍인데 왜냐면 이제 뭐 일별로 보는 사람도 있고 주별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일 큰 거는 이제 완전 이제 데이 트레이딩 아니면 거의 분기별로 보고 분기 아니면 반기 아니면 연간 이렇게 보잖아요. 리포트 사람들이 보는 스타일이 헤지펀드도 그렇게 많이 보고 거기 투자해가지고 있는 고객들도 그렇게 리포트를 받아보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은 되는데 어떻게 보면 헤지펀드들이랑 미국에서 큰 기관들이 본인들이 지금 유리한 시츄에이션 좀 장을 다운시켜 가지고 유리한 시츄에이션에서 지금 매수하려는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대기하는 중입니다. 네.
1분기도 그랬지만 2분기도 천천히 기다리면서 우리 주식들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크게 마켓 타이밍 하기도 힘들고, 마켓 타이밍 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뭐 유명한 헤지펀드 한 분이 그랬죠. 저 ETF 인덱스 펀드 인덱스 ETF를 시작하신 그 유명한 분이 얘기하신 게 마켓 타이밍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 본 적이 없다. 자기 친구들 중에서 마켓 타이밍을 잘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ETF를 투자해라, 인덱스 펀드에 들어가라 돈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인덱스 펀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말하면 제가 듣고 싶은 것만 이제 골라서 듣는 거는 맞아요. 네. 현명한 투자자들이 한 거 중에서 그 사람이 하는 거를 뭐 다 따라 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골라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픽해가지고 제 머릿속에 넣고 그거를 이제 따라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계속 보충해 오는 내 자신감 빌딩이라고 생각해요. 네, 투자는 내가 생각하는 바에 내 생각들이랑 내 믿음에 대해서 그걸 계속 reaffirm 시키고 그걸 더 확고히 하고 하는 게, 하고 이제 결국에는 꾹 앉아 있어 가지고 수익을 버는 거죠. 그래서 답답할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는데, 그리고 틀릴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배우는 시기고 계속 열심히 배워가야 되기 때문에 자신감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믿어주고 시간을, 이게 성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장이라는 게, 그게 성장이 뭐 실질적으로 성과는 뭐 안 좋던가 좋던가 상관없이, 원래 성장이라는 거는 방향, 마이너스 플러스 말고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성장은. 그러니까 계속 자신을 믿고 지금은 변동성이 많은 좀 유동적인 성장, 좀 흔들리는 성장이고, 나중 가가지고 이제 굳건히 내 믿음에 fully 인베스트 하면 되죠. 근데 지금은 뭐 좀 흔들리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가장 좋은 거는 자기 생각을 믿고, 틀리면 다시 고치고, 실패하면 다시 배우고, 그거에 대해서 실패를 보강하고 더 성공적이게 만드는 게 지금 가장 좋은 러닝 커브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좀 흔들리기도 하고,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많이 두려움도 있어도 일단 확신은 아니지만 믿음이나 생각에 일단 계속 장에 투자하고 일단은 이제 기다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때 말했을 때 뭐 전 영상에도 그랬지만 7월 중순, 7월 말부터 이제 자산을 좀, 그때부터 캐피털 알로케이션 또 다시 고려해 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빨리 다가왔어요. 7월 중순이 7월 초도 빨리 다가왔고 7월 중순이랑 이제 말도 빨리 다가왔으니까 네, 대부분 매도할 때는 저도 이제 원래 매도하는, 얘기하는 것보다, 여기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좀 늦게 매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래서 그거가 전체적으로는 좀 더 마이너스에서 뺐죠. 그러니까 수익이 더 있는, 좀 덜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말하는 시점에서 뺐으면 이제 수익이 더 있었을 텐데 좀 늦게 빼는 경향이 있었다. 네, 그래서 그거도 고치기는 해야 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지금 장이 이상해서 그런지, 아니면 근데 제가 지금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너무 섣불리, 너무 빨리 마켓이 결정을 안 했는데도 빼면 이거는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가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자금을 빨리 빼면, 물론 수익은 소폭을 가져갈 수 있지만 이 변동성이라는 게 다운해도 그걸 기다려주면서 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업다운 하면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방향성이 계속 우상향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계속 무서워서 빼고 하면 안 좋단 말이에요. 이게 하락폭을 그래도 어느 정도 주식마다 좀 감안해야 되는 폭이 있는데, 그걸 매번 무서워해서 빼면 저는
리스크 대비 리워드를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레이 달리오가 이제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리스크도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주식을 관리해야 되지만 그거 대비해서 놓치는 기회도 생각을 해야 된다. 리워드가 확실히 좀 더 있어 보이면 그걸 기다리고 이제 투자를 계속 감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로 컨플릭트가 있죠. 네, 서로 오피니언에 대해서 컨플릭트가 있고 내가 거기에서 어디를 이제 손을 들어줄까 얘기인데 뭐 악마와 천사가 머리에서 속삭인다고 할까? 이거는 뭐 운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결정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가장 쉬운 거는 그냥 놔두는 거라고 얘기해요. 다 모든 투자자들이 그냥 일단 놔두면 일단 올라가니까 방향성이 우상향으로 계속 갈 거니까 뭐 놔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 오늘 날씨가 이상하고 또 그런지 뭐 사이드 트랙 좀 하는데 나는 쉬는 날이니까 쉬어가는 날이니까 사이드 트랙 좀 되면서 천천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이 아니라 목요일 날에는 그 맥도날드가 로열티 프로그램을 시작한대요. 10달러에 100포인트였나? 그래서 스타벅스는 뭐 로열티 카드 해가지고 포인트 주고 포인트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맥도날드도 그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로열티 프로그램을 시작하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그리고 맥도날드도 이걸 시작하면 상당히 더 많은 로열 커스터머가 생기지 않을까? 이미 로열한 커스터머들이 조금 더 로열해질까?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뭐 이거로 인해 가지고 이 아티클에서는 지금 그때 이 관련된 아티클을 본 거에서는 뭐 치폴레도 그러면 로열티 프로그램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주식들도 좀 봐라 그러는데 저는 이쪽은 잘 몰라서 일단 그래도 중요한 얘기니까 공유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었어요. 파이어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네들이 사이버 시큐리티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해킹에 대해서 보안을 하는 회사인데 뭐 얘네들이 티커가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FEYE인데 얘네들이 이게 시큐리티 브리핑을 한대요. 시큐리티 브리핑을 해가지고 여기서 재밌는 거는 사이버 어태크의 시뮬레이션을 해줘가지고 보여준다니까 이거를 뭐 유튜브에 할지 라이브를 할지 모르는데 이것도 그 예전에 팔렌티어가 좀 멋있게 소개해 줬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로지스틱 챌린지를 우리가 풀어나가는지 좀 멋있게 만들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될까 해가지고 기대해가지고 얘네가 좀 리얼 라이프 실제 상황에 있는 랜섬웨어 어태크를 좀 구현해서 보여준대요. 그래서 저도 랜섬 어태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좀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이버 어태크에서 보호하는지 이런 걸 보고 싶어서 관심 있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따라보면서 나중에 뭐 그렇게 급할 건 없으니까 나중에 나오면 이제 팔로우업 할 거여서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이런 게 있다고 공유 드리고, 또 이날에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에서 월드 에너지 2021년 그 스태티스티컬 리뷰 리포트를 내놓은대요. 근데 얘네들이 큰 페트롤리엄 컴퍼니잖아요. 엄청난 오일 기반의 회사인데 어떻게 이제 넷지로 챌린지로 가는지, 어떻게 넷지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기에 이 오일 컴퍼니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좀 따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공유되면 저도 이제 공유되는지 안 되는지 좀 찾아보면서 이거 노트해 가지고 이제 따라 볼 예정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목요일 날에는 또 이제 레비 스트라우스, 리바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람마다 발음이 틀린데 청바지죠. 청바지에서 실적이 나올 거고, 요번에 언제라고는 안 써 있는데 그 에어 트래픽 리포트, 그러니까 비행기가 얼마나 많이 트래픽을 뭐라 그러지? 네. 얼마나 항공이 좀 더 비행기가 많이 뜨는지, 이게 컨제션이 있는지 이런 리포트도 나올 거고 요번 주에. 그리고 뭐 트럭 오더에 대해서도 좀 나올 거니까 클래스 8 트럭 리포트 오더 세일즈 얘기 나올 테니까 이건 닐슨 쪽에서 나온다니까
이런 것도 재밌을 거 있어가지고 공유드리고, 또 메타버스 좋아하시는 분, 메타버스 ETF가 출시합니다. 티커는 META고요. 아마 지금 출시했나? 네, 여기 출시하는데, 여기 주요 홀딩스는 뭐 엔비디아, 텐센트, 마이크로소프트, 로블록스, 퍼스트리, 그리고 코인베이스 등등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저번에 로블록스 영상 한번 만들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따라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ETF에 대해서 점점 더 이제 장에 대한 위험도가 좀 올라간다 그럴까요? 이제 컨센서스가 이제 장이 좀 위험하다, 좀 과열됐다. 이 작년에도 올타임 하이 갔는데 올해 이 올타임 하이는 어떻게 최고점은 어떻게 이제 서스테인 할 건가, 이런 얘기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ETF 이동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ETF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변동성에 대한 변동성이 좀 덜하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중소기업들로 주로 세팅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큰 인덱스 펀드, 인덱스 ETF 같은 거 들어가면 비중을 좀 늘리면 전체적으로 살짝 안전해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결론은 안 내려도, 이제 결론은 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이제 고민이 들면 많은 생각을 해보세요. 내 포트폴리오를 어디로 움직일까? 뭐 ETF로 움직일까? 내 성향이 ETF가 맞을까? 내가 눈 감고 매달 넣을 수 있는 거는 뭐 어떤 게 될까? ETF가 너무 비싸면 인덱스가, 내가 처음에 어떤 걸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그 펀드가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나중에 좀 늘으면 그때 이제 ETF로 좀 이동해서, 아니면 몇 달에 한 번씩 ETF 투자하는 거, 이제 메인 인덱스 펀드, 이제 ETF, 인덱스를 팔로우하는 ETF죠, 한국에서는. 예. 그래서 대표 ETF, 대표 인덱스를 팔로우하는 ETF, 그런 거 투자하는 게 그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틀리니까. 거기에다 이제 로빈후드도 IPO 한다 그러고, 요번 주는 그렇게 큰 뉴스는 없어요. 로빈후드, 네, 한 이 정도 뉴스로 간단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버진 갈랙틱이랑 스페이스X도 테스트 플라이트 이번 주에 한다 그러니까, 네, 뉴스는 그 정도로 이제 공유 드리면 되겠고, 저도 이제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 일단 그 팬아웃 할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궁금해요. 네, 궁금하고, 이게 뭐 두려우면서 떨리면서도 뭐 상당히 많은 지금 피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해치 쪽에서, 아니면 피어 빌딩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들 살짝 싱숭생숭 하실 거고, 이제 투자할 때 내가 지금 자금을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도 하고, 오히려 요즘에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좀 떨어지잖아요. 관심도가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상장된 주식들이 가격이 높아지고, 그래서 비상장 가격이 좀 매력적이어지고, 비상장 주식들이 좀 더 매력적이게 보이고. 그런데 비상장도 그냥 투자할 때는 좀 조심하시고, 본인에 맞는 종목이랑 본인에 맞는 니쉬를 만드는 게, 일단 니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투자를 하면서 아직은 많이 모자르고, 아직은 많이 부족해서, 저도 이제 지금까지 미뤄뒀던 뭐 간단한 베이직 공부 같은 것도 이제 다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상당히 레이지하고, 네, 단점이 이제 좀 느긋하고 레이지하고, 실질적인 공부는 뭐 당연히 좀 싫어하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면 돼요. 네, 결론적으로는 하면 돼요. 그게 얼마나 걸리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제대로 된 방향, 느리지만 그래도 그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그 방향성으로 계속 천천히 가도 일단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는 너무 뭐 레이지해, 나는 좀
뭐 안 좋은 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점들에 너무 포커스하지 말고 가야 될 방향성,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하잖아요, 외국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너무 크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저거 이제 운동 갈 때는 진짜로 너무 가기가 싫다? 보다는 일단 네거티브하게 생각 안 해요. 가기 싫다라고는 생각 안 하고, 뭐 공부하기 싫다 뭐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왜냐면 머리를 프라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뇌는 내가 입에서 말하는 걸로 프라임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네거티브한 거는 얘기 안 하고, 운동을 가서, 오늘 운동 가서 1분 하고 온다. 1분. 1분 하는 거는 그냥 가서 신발만 신고 거기 한 바퀴 돌고 온다. 이런 생각으로 가요. 네, 실질적으로, 1분은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3분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가면 3분보다는 더 해요. 가면 3분보다 더 하고, 그래도 하기 싫은데 한 3분, 하기 싫다기보다는 오늘은 피곤한데, 몸이 피곤한데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한 3분 정도만 가 있자. 그래서 가가지고 런닝머신 5분 하고 내려와가지고 다시 돌아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횟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몸이 그 행동을 계속 하는 거를, 반복 행동을 하는 거를 습관화 시키게 되면 그 습관이 점점 더 알아서 향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뭐 뉴스를 내가 원래 안 본다. 그러면 오늘 뭐 증권 뉴스 하나만 읽자. 아니면 들어가서 내가 아무 제목이나 눌러서 가서 뭐 첫 줄만 읽자. 그러면 하다 보면 계속 늘어요. 그 횟수만 늘리면 돼요. 횟수만 늘리고, 늘리면 양과 질은 저는 알아서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기 싫거나 아니면 요즘에 관심이 없거나 하면 해도 힘내시고,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예요. 뭐 주식도 좀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다운하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믿으면서 우리 서로 화이팅 하면서 좋은 컨텐츠 만들려고 저는 노력하고, 또 결론적으로는 주식이 서로 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할 거예요. 약간 불확실성 20%, 30%. 확실히 두려운, 하반기에 대한 두려움은 떨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시간이 흐르는 거를 즐길 수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나이가 드는 거랑 그리고 주식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네, 다들 힘내시고, 그래도 재밌어요. 이게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재밌으니까. 물론 거기로 인해 가지고 떨어지면 힘 빠지고 그러지만 결론은 재밌어요. 결론은 그 이제 점을 딱 찍으면 그래도 재밌다. 머리 아파서 스트레스 받고 떨어지는데 힘 빠지고 올라가는데 기분이 좋았다가 한 번 더 쭉 올라가면 완전 행복하고. 그런데 올라가던 좀 떨어지던 결론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를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재밌으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주식 아닌가? 네, 그럼 꼭 재미를 가지고 하시기를. 요즘에 또 이제 유튜브 같은 거를 보면 사람들이 계속 하락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손실을 많이 보면 이제 주식시장이 안 돌아와서 다시 그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피어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좀, 만약에 지금 주식시장이 확 떨어지면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시장에, 나는 이제 주식은 안 해, 뭐 도박이야 이거는, 그러면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은 좀, 오늘은 원래 그렇죠.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사이드 얘기 많이 하는데, 오늘도 즐거운 얘기 많이 하고, 오늘 주제를 벗어나서도 얘기 많이 하고 하는데, 다들 힘내시고, 다들 이제 성공했으면 해서 그래요. 저도 성공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뭐 좋은 종목을 투자하고 싶고 좋은 종목으로 왔다 갔다 하고 싶고라는 그 욕망이 있어도 저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은데 이 경험을 해본 투자자가 몇 년 동안, 물론 주식시장이 전에 있던 과거랑 지금 이제 미래가 똑같이 이제 패나가 타지는 않겠죠. 새로운 세대가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역사는 반복을 하잖아요. 역사가 반복하듯이 시장도 반복을 해요.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성공했던 투자자들, 특별히 뭐 워런 버핏처럼 오랜 기간 동안 해온 현명한 투자자들을 보고 배우면 엉덩이 앉아 있는 게 가장 네, 효율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니까 좋은 종목 잡으시고, 물론 안 좋은 종목을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안 좋은 종목을 들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이랑 다르게 생각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너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중적인 주식보다 나만의 관점을 해가지고 나만의 몇 개 개별 주식들을 몇 개 잡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요즘 계속 하루에 한글을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투자자산 운용사 하면서 하루에 이게 제가 2주 페이스로 가니까 엄청 페이스가 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머리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재밌어요. 그래도 공부라는 게 해보니까 재밌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뭐 공부하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뭘 공부하시는지. 같이 공부해야죠. 공부하고 성공적인 삶을 삽시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이 사람마다 이제 틀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좀 이제 계속 왜 공부를 시작했냐면,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뭐 사람의 꼴이, 내 인생의 목표가 돈이 절대 될 수는 없대요. 그러면 상당히 불행해진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액수의 돈을 번다는 것보다 웨alth를 찾아야 되는데, 웨alth를 팔로우해야 돼. 돈보다 그래서 부의 축적, 부의 속성,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부를 빌드 하려면 내가 더 유능해져야 된다. 그래서 유능해지는 거는 뭐 공부를 통해서, 뭐 꼭 자격증을 위해서 하다기보다는 내 머리에 좀 더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점점 생기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현명해지고. 그러면 잠시만요. 그럼 다들 파이팅 하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얘기가 길었네요. 오늘 센치해지는 날인가 봐요. 비도 안 오는데.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